안녕하세요. 마포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30분 정도의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것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목이 여기 적혀 있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감정생활입니다.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가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 속에서 보면은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정은견 관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진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심리적 반격의 붕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은 심리적인 방역이 붕괴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감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하는 이 30분 정도의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슬기로운 감정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을 콕콕 씹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의사생활을 29년째 하고 있는데요. 좀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로 횟수로 따지면 30년이고요. 만으로는 29년째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 관련된 환자분들을 만났고, 또 저도 굉장히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의사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을 그 당시에 새로운 의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학은요, 질병만을 치료하는 그런 현대의학하고는 좀 다른 의학인데요. 바로 우리 몸속에 세포 기능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의학, 바로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만나게 되고요. 그와 함께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심신의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학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제가 15년 전에 새로운 의학을 공부하고 저의 전공이 바뀌면서 지금은 제가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려운 의학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써먹고 또 환자를 통해서 검증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써먹는 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바로 써먹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몸이 좀 달라지고 또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관리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 이제 만성피로 클리닉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시죠. 주로 몸과 마음이 많이 다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분들한테 제 책을 팔아요. 네, 물론 웃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돈을 받고 판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책을 소개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고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할 때는 사실 환자분이 잘 모르셔도 치료가 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의사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면 환자분은 잘 모르셔도요, 그 약을 잘 드시면 좋아지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심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의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아셔야만 마음의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들을 여러 가지 썼고요.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책을 읽은 분들은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습관을 바꾸고 조금 노력을 하면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동기부여가 되셔 주신다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책 얘기는 잠깐 농담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환자가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생활 습관 속에서 뭉친 근육을 좀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뭉치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신 데가 여러분들 어디십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나는 어깨가 많이 뭉친다. 목 뒤가 뭉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데가 뭉치고 목이 막 뻣뻣해지고 어깨가 막 승모근이 뭉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뭉쳤을 때 이것을 잘 푸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풀지 않고 그냥 뭉쳤지만 아예 그냥 대충대충 지내다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 또 뭉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근육을 잘 풀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육을 풀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요. 에드먼드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평생 동안 그 근육 생리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근육이 뭉쳐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나빠지기 쉽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짜증이 나고 빨리 화가 나고 근육이 이완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적 실험 결과 신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가로 안에 바로 이거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신의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육 상태, 몸 상태와 우리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나빠지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정이 나빠지면 근육이 뭉치고요. 또 뭉친 근육 계속 갖고 살면 또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나빠지고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에 빠져 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나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깨트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 몸을 돌아보면서 근육을 편안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근육 푸는 실습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보면요. 목 주위의 근육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하다 보면 자꾸 거북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가 더 많이 뭉치면서 더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목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목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요. 고개를 숙이면서 목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요. 가슴을 제끼면서 하늘을 보면서 목 운동을 하고 있죠. 자, 둘 중에서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저렇게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 운동은 나쁜 운동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목 디스크가 있거나 한 분들은 저 운동보다는 이 운동이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운동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손을 어깨보다 뒤쪽으로 제낍니다. 제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견갑골이 있잖아요. 견갑골이 서로 닿을 정도로 최대한 어깨를 뒤로 제낀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열을 셀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깨가 좀 시원해진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하고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도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로 제끼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거북목 예방뿐만이 아니라 목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근육을 푸는 걸 항상 평상시 하셔야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근데 단지 좀 주의하실 점은요. 혹시 목 디스크가 이미 좀 심하게 있으셔갖고
뒤로 제낄 때 갑자기 목이 더 아파진다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 전 단계까지만 살짝 제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죠. 숙이는 운동이 있고 제끼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바로 오른쪽 제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로 자꾸 제껴주시는 운동들을 하면서 평상시에 근육 푸는 것, 물론 이것 말고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면 좋고요. 그와 함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조심하시도록 이런 운동들을 충분히 하시면서 자꾸 근육 푸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은 일단 우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털어버리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딱 5분 아니면 10분 이 정도 좀 시간 내셔서 그 시간만큼은요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일단 코로나 좀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내 근육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빨리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근육도 더 빨리 뭉쳐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요, 피로감을 덜 느끼고 근육도 잘 안 뭉칩니다. 자, 똑같이 스트레칭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더 쉽게 근육이 다시 뭉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스트레칭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근육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적 차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은 일단 피로회복이 잘 됩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이 영양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영양소가. 그래서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근육도 이완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피곤한데 바로 이 영양소, 정말 중요한 영양소 4글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네, 여러분들 마그네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마그네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할 때 떠오르는 증상 뭐죠? 그렇죠. 눈꺼풀 떨리는 거죠. 네, 이런 거.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근육의 수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꺼풀 떨리는 것 자체가 속에서 근육이 자꾸 수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그네슘의 역할은요,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근육 수축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언제 떨어지냐면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그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영양소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떨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 많이 뭉치시는 분들,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쥐가 잘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근육이라는 것이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 속에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가 혈관이죠. 혈관 벽에도 근육층이 한 층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근육이 자꾸 뭉치고 혈압도 올라가는 연쇄적인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 역할 중에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로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A라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몸속에 마그네슘이 이거밖에 없으면,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심하게 근육이 잘 뭉치고 심하게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죠. 마그네슘 부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시 또 스트레스로 넘어가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우리 몸의 관리, 마음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텐데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다시마가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마가 아주 탁월하게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은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 다시마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마를 어떻게 먹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뭐 그냥 데쳐서 드셔도 되고요. 뭐 튀각으로 드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댁에서 그 찌개 끓이시고 국 끓이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육수 사용하실 때 그때 멸치 육수만 사용하지 마시고 다시마를 같이 우려서 사용하시면 그 국물 속에 마그네슘이 같이 우러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술 한 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요. 알코올이 해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영양소가 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또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풀려고 그렇죠. 음주를 하게 시게 되면 마그네슘을 2번 죽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신경 많이 쓰신 날 술까지 드시면요. 근육이 더 뭉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뻑적지근해지고 그것이 마그네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술 드실 때는 안주는 다시마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요. 강의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술을 드시면서 원장님 저는 술 먹으면 근육이 쫙 풀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정신이 풀리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술이 깨면서 느끼실 겁니다. 근육이 더 뻑적지근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보충을 잘 해주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 다시마 같은 음식, 견과류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즘에는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이길 수 있는 영양소, 도움이 되는 영양소, 마그네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영양소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시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중에 제일 유명한 비타민,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바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들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비타민 하면 역시 비타민 C고 많은 학자들이 비타민 C를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C는요 굉장히 궁합도 잘 맞는 영양소고요.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같이 처방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처방되는 영양소니까 여러분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영양소는요 우리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충분한 분들은요 신경 안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영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선정됐냐면 런던의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워낙 런던 자체가 굉장히 길이 복잡하고 또 차도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요 6주 동안 이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6주 동안 제공했습니다. 6주 후에 똑같이 일하는 상태에서 호르몬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죠, 훨씬 더 감소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영양소는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주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겁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예. 사실 오메가3는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도 보호해주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뇌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오메가3를 많이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여기 주황색이 보이시죠? 저는 오메가3를 많이 먹다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꼴을 보면 오메가6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6라는 것은 오메가3와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오메가6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아라키돈산 같은 물질들은 너무 과도하게 되면, 과도한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보통은요, 1대1로 먹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근데 현대인들의 식단을 보면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거의 10에서 2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를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일수록 오메가3를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뭘까요? 그렇죠. 다 아시는 생선입니다. 근데 이 생선을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생선을 많이 못 먹는 시절이 된 것 같아서 갈수록 오메가3가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메가3 생선 잘 챙겨 드시고, 생선이 좀 어려우면 또 고조제라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소. 첫 번째, 마그네슘. 두 번째, 비타민C. 세 번째, 오메가3. 요거 3가지는 많은 학자들이 항스트레스 영양소 삼총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중요한 영양소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딱 1분 만에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실천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딱 1분 만에. 그것은 바로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밝게 웃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나오죠. 찡그리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찡그린 얼굴을. 어떠신가요? 찡그려도 이쁘긴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표정과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화난 표정을 실험 대상자들한테 미리 연습을 시켜놓고 조금 있다가 무표정한 상태에서 몸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생리적 유형을 측정합니다. 뇌파, 맥박, 혈압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분한테 자, 지금부터 화난 표정을 아까 연습한 대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을 화난 표정으로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실제로는 화가 안 났어요. 표정만 바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1분, 2분이 지나니까 몸의 생리적 유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화난 사람처럼.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는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한 연구 자료인데요.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표정이 우리 감정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얼굴에 가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만들어서 2가지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웃는 가면과 찡그리는 가면이요. 이걸 만들어 놓고서 실험 대상자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가면에다 얼굴을 맞춘 상태로 계속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2가지 영상을. 하나는 웃는 가면을 쓰고 하나는 찡그린 가면을 쓰고 기쁜 영상도 보여주고 좀 혐오스러운 영상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감정 변화를 체크해 봤어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웃는 가면을 쓰고 있었을 때는요. 혐오스러운 걸 봐도 감정적으로 더 충격이 적었고요. 또 찡그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즐거운 것을 봐도 즐거움을 덜 느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표정 연습을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는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들 한번 꼭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거울에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다가 딱 영어 단어로 한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I란 단어 있죠? 나. 그걸 딱 붙여놓고서 그냥 거울을 볼 때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 이 하면서요.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죠. 오늘 배우는 관리법들을 언제 써먹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저랑 다 같이 시작. 아, 이 하면서 웃는 겁니다. 이 연습을 제가요,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겨우 내가 연습하는 시간은 아침에 한 3초, 저녁에 한 3초. 이거 한다고 내 표정이 바뀔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제가 3개월을 꾸준히 했더니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딱 보자마자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한 걸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고무적으로 이게 좀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손거울을 사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한 책상에다 올려놓고서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의 그 심리적인 에너지 또 육체적인 에너지도 좀 더 향상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밝은 표정을 짓고 그 표정을 꾸준하게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억지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죠. 서비스업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먼저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나를 위해서 표정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꼭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육을 풀어주자는 거죠. 자, 근육 푸는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정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나의 근육에 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이 근육을 편안하게 푸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만이 심신관리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항스트레스 영양소 3충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마그네슘, 다시마에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C, 세 번째가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잘 챙기셔서 육체적인 또 에너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즉석에서 1분만 밝은 표정을 줘도 그렇죠. 나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표정을 밝게 하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제가 오늘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잘 극복하셔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심리적인 방역도 잘 되셔서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